풍부하고 서사적이고 코믹하며 환상적이면서 현실적이다. 모든 좋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인간 경험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한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추천하는 이 책은 소담 출판사의 2부의 새 딸입니다. 작가 엘리프 샤팍 지음, 옴기니, 오은경 옴김. 핸드백 2016년 이스탄불 평범한 어느 가을날이었다. 그날 그녀는 문득 자신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여느 날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그날 밤 시작된다. 납덩이처럼 무겁고 적막한 밤이었다. 아무리 순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여도 난관에 봉착하면 꼭지가 돌아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제 아무리 겉으로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광기를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녀는 자신이 유순하지도 귀엽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몇 배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하지만 솔직히 가능성이라는 건 맞지 않는 말이었다. 한때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서구화되고 민주적이며 세속주의 국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튀르키예도 결국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나라가 되지 않았던가. 어쩌면 그녀도 말 그대로 통제력 상실이라는 가능성을 분출하지 못한 채 속으로 삭히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그녀의 인생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겐 운명이라 일컬어지며 코란에서 모든 과거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것 말이다. 그녀가 저지를 뻔한 중대한 실수들로부터 그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 짧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평생을 그녀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어쩌다 한번 내뱉은 험담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던 선의의 거짓말을 제외하면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 생각했다. 험담이 종교적으로 죄가 아니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도쯤은 누구나 그렇지 않나? 별거 아닌 험담 한마디도 정말로 심각한 죄가 된다면 아마도 지옥 구덩이는 입구부터 미어 터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안심하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근본적인 고민은 인간에 대한 것이라기보단 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굳이 따지고 묻는 대상 역시 전부 신이었다. 신이 쉽게 노하고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해도 절대로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법은 없다는 건 다행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하곤 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마음의 동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면서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가장 존엄해 보이는 사람도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
나즈페리 날반트 오올로.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페리라고 불렀다. 그녀는 의식 있는 시민이었다. 구호 단체들을 지원했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모금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양로원을 방문해 홀로 남겨진 노인들과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져들이기도 했다. 이스탄불에 길고양이를 먹이려고 가방에 사료를 넣고 다니는가 하면 때론 자기 돈을 들여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기도 했다. 자녀들이 학교 생활도 잘 챙겼고 남편의 회사 사장과 동료들을 초대해 성대하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라마단 기간은 보통은 시작과 끝 무렵이지만 금식도 했다. 라마단 중간은 몰래 금식을 어기기도 했지만 매년 희생절엔 축원을 받아 머리에 해나가 표시된 양을 잡아 알라께 바쳤다. 길에 침을 뱉거나 공원을 더럽히고 슈퍼마켓에서 새치기를 하는 사람을 볼 때면 그녀는 늘 마음속으로 그들을 나무랐다. 어떤 경우엔 참다 앞에서 대놓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녀는 겉보기에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 좋은 주부, 좋은 시민, 현대적이며 세속적인 무슬림이었다. 이 나라가 겪는 격동적인 혼란은 결국 전부 그녀의 삶에도 녹아 있었다. 그녀의 삶과 과거, 다시 말하면 페리의 인생 이야기는 결국 튀르키예의 역사였다. 페리가 느끼는 혼란은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겪는 국가적 혼돈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시간은 솜씨가 좋은 재봉사처럼 페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천을 하나로 봉합해버렸다. 그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바로 그 두 개의 천이었다. 사람들이 보는 그녀의 이미지와 그녀 스스로 느끼는 자아인식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렇다 보니 이젠 페리도 자기 인생의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기대치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가끔 그녀는 비누 거품을 담은 양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 거리, 광장, 관공서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뿌려대고 싶었다. 이왕이면 국회에서 싸움질하는 인간들, 내친 김에 그놈들의 사악한 혓바닥까지 씻어내고 싶었다. 싹싹 씻어버리고 싶은 더러운 때와 오물은 물론이고 바로잡고 싶은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 건지 페리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을 무자비하게 질책해댔지만 사실 가장 커다란 대바늘은 숨겨두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끝없이 자신을 검열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여자였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쉬울 것 하나 없이 존중받으며 살던 만 35살 여자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어느 평범한 날에 예상치 못했던 영혼의 공백과 마주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이 모든 건 교통체증 때문이었어 라고 변명처럼 둘러댈 것이다. 이 거대한 도시는 어마어마한 공사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스탄불에선 무계획적인 개발과 도시 팽창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이 도시는 소화 가능한 양의 모이를 한참 초과해서 섭취한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위에 먹을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배불뚝이 금붕어를 연상시켰다.